골든마이크 이창원 기자입니다. 최근 2년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하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둑은 미생, 응답하라, 1988 그리고 신의 한 수 등 이제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와 더불어서 지난 3월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교육 시장은 물론이고 처세술, 리더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둑계의 전설인 국수 조윤현 구단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입성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윤현 의원은 2780전 1944승 9무 827패 세계 최연소 입단 정관왕 3회 국내 첫 천승 등 엄청난 기록으로 바둑계에 큰 획을 그으신 인물입니다. 이런 조 의원이 자신의 생일인 지난 3월 10일 바둑계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며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조 의원의 생각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든마이크에서는 직접 조 의원의 생각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둑 국수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조은현 의원입니다. 더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의원님의 이제 정치 입문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바둑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출사표를 던지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마음을 돌리셨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월 13일에 이제 선거일이었고 한 3월 초에 그 원유철 의원께서 이제 그 비례대표로 국회에서 일하지 않겠나 이제 처음에는 좀 저도 좀 거절을 했었죠. 또 뭐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이고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두 번, 세 번 이 국회에 들어와서 할 일도 많고 바둑계를 위해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정상에 있었으면 바둑두기 바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밑으로 내려왔고 또 꼭 그 정상에서만 그 싸우는 것만이 그 바둑의 보급이랄까 바둑의 길을 기르는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당에서 또 최근에는 또 그 정부에서 역할이 많아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서 들어가서 바둑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원유철 원내대표로 원래 그 친분이 있으셨던 건가요? 한 20년 오래됐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14년인가 15때부터 계속해서 바둑계 관계라서 계속 해왔고 국회 또 사범으로서 교류전이 있을 때마다 또 국회 와가지고 사범으로서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또 바둑 그 원유철 의원께서는 또 바둑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만 당일 일이라면은 안 그렇겠지만 오랜 세월이고 바둑계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일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바둑계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지만 어떤 특별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있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한중 또 한중 교류전 또 한일 교류전이 이제 부활이 됐고 계속 해 나가 이제 그거 하고 또 민관 외교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바둑계에서 약간 이제 침체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1988 미생 또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붐이 일으키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둑계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또 이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되겠죠.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뭐 적응을 하셨겠죠. 처음 물론 거절하셨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약간 갈등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원래 이제 그 좌우명이 또 부신으로 네.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는 또 권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지금처럼 어찌 보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풍조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욕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정반대의 그동안의 좌우명과 정반대의 행보로 내비쳐지게 되면 뭐 그런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또 분명히 관철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거와 그렇게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에서 좀 떨어지게 하시려고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또 한 게 뭐 욕심내서 가지 않느냐 이제 뭐 기아는 뭐 여기서 왜 갔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사실 제가 또 그 평생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둑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게 욕심. 그래서 이제 첫째로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욕심내지 않는 마음, 이제 그게 그걸로 초지 관심을 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 역할은 물론 뭐 정치 뭐 이 국회가 정치이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내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와서 제가 뭐 정치의 길을 걷는다 하는 건 이제 와서 여기서 성공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 얘기 같고 결국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가지고 바둑기나 또 체육 그 문화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찾아가지고 하면은 그걸로 되지 않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지. 그 평가는 거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는 거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일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각 당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갤러도 있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차이나는 게 있고 그렇고 철수 당연하죠. 뭐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의원께서는 이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는 시대의 영웅 그리고 이제 어르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으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잊지 않아도 될 이제 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연기가 될 수가 있는데 두렵지는 않으신지. 아니 뭐 사실 뭐 이게 뭐 여태까지 평생 이 길로 걸어왔는데 또 이제 새로운 길을 뭐 그것도 이제 젊은 시대 때는 뭐 길을 바꿔서 괜찮지만 늦지막하게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길이 새롭고 모든 게 뭐 신기하고 그렇지만 일단 그 길로 갔다고 결심이 뭐 섰기 때문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최대한 그 길을 맞게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무료한 얘기는 내 초심만 잘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남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나름대로 또 그 길이 그 옆에 바람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격만 있으면 내 소신만 있고 내 길만 가면 되기 때문에 결심대로 남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노력할 싶습니다. 이런 의뢰들이 많은데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 또 이제 딱 중심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해서 이제 일단 총선 평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총선 결과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자야대가 전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발족하고 8부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파청산 당 통합등을 지금 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평가랑 먼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팽팽한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의원이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의원께서 쓰신 저서 중에서 이제 조은영 이수의 생각법에서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예. 평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려주신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이 새누리당도 일단은 평가는 완패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그 패배의 아픔이랄까 그 패배의 복귀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이제 그 원인이나 모든 거는 판명이 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어쩌면 잘할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변증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바람에 또 그 어떠한 변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100% 사실 어떤 게 옳다 하고 결론이 나면은 다들 그 길로 가겠지만 그 결론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뭐 앞으로 뭐 나쁜 쪽으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뭐 그러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어떤 결말이 나든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거 하기 때문에 뭐 결론이 나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지. 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에서 다 노력하고 그 검토하고 그 싸우는 것이지. 그래서 뭐 그러면서 좋은 그거 하고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해야 되고 당도 변화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또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비대위도 지금 그래서 한 거고 또 당대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잡히면 한 길로 이제 모든 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국회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이제 그 국회 기후의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기후에서 의원께서는 이제 고문을 맡게 되셨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밖의 전설이신 만큼 어느 때보다 반삼외교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중 그리고 한중의 한중부터 그때 기대감이 참 큰 게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내부 그 기후의 내부 분위기도 좀 또 이번에 또그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꼴골 의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특히 뭐 제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후보도 많으셔가지고 현재 그 인원만 한 26명 되셨고 또 미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한 30여 분이 넘을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의원께서 또 같이 고문을 맡아주셨고 또 원희철 의원께서는 저기 기후회 회장에서 자꾸 해가지고 또 앞으로 또 한중 교류정, 한일 교류정을 또 활성화하면서 또 이제 통합해서 한중이 그것도 이제 처음으로 교류를 아마 뭐 금년 내 아니면 내년 초에 좀 그걸 통합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 원래 한중 그 외교전 같은 경우는 음력 7월 7일에 네,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당국의 전당 때문에 때문에 이사람 며칠 조금 늦어졌고요. 네. 구체적으로 일정이 그럼 8월 거의 8월 12일에서 13일 사이라고 일단 거의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쯤 돼. 네. 12일. 네, 거의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오실 차례이기 때문에 네. 또 국회 사랑제사마다 열릴 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한 10명 내외는 거의 그렇게 이제 또 뭐 많이 와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바둑력이가 세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바둑치러 오는 분도 세고. 예. 제가 알기로는 이 기후에 계시는 그 최고 고수분께서 재관장보다 몇 분 떨어지신 거죠. 아마 그 대항전에는 아마 좀 전체적인 전력으로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그 아마추어분들이고 또 교류의 목적이지 승부의 목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얼만큼 더
많이 우정을 쌓고 네,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또 의원께서 워낙 전설이시니까 예, 또 뭐 그래서 중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뵈러 또 오시지 많이 오지 않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에 일각에서는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국회에서 그 경제 살리고 이제 법안 만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공안이 만들어서 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비판 목소리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 꼭 경제다 뭐다 무슨 일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사는 데는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취미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사는 거지 꼭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 빵만 먹어라 쌀만 먹어라 그건 아니거든요. 뭐 모든 게 뭐 김치도 먹어야 되고 뭐 단무지도 먹어야 되고 뭐 근데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꼭 이게 그거에서 나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뭐든지 예, 내가 사는 데서 뭐든 뭐 일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뭐 되고 분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때니까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경기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그거는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같이 함께 가야지. 뭐 지금 써던 분들이 그거지만 그럼 국방에 대해서 온 그 나라에서 그것만 국방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교육도 문제지만 그 모든 게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도 잘해야 되고 뭐 또 경제도 잘해야 되고 지금 분야가 불경기고 좀 살기 힘드니까 이제 경제 분야로 좀 힘을 쏟는 거지. 근데 경제 분야만 했다 해서 이런 그 정서적이라든가 스포츠 분야 문화를 갖다가 말하자면 억압을 하면은 그건 안 맞다고 생각. 다 같이 가는 사회가 돼야지. 그게 이제 어느 게 조금 크고 작은 건 있겠죠. 뭐 축구가 옛날에는 뭐 2002년 때는 축구 힙합스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또 봐도 이번에는 알파고도 또 김연아 때는 그 휘디아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붐은 있었지 그랬지 이게 뭐 그러니까 딱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 여론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 기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교회 아까도 뭐 얘기 들어가지만 중국하고 저 미국하고 탁프로 외교를 했는데 그 탁프가 그걸로 해서 인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단지 저희는 이제 바둑에서 바둑이라서 그렇잖아. 또 중국 관계는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 관계가 나빴을 때 바둑으로도 좀 있고 국회의원들을 외교로서 하고 중국도 지금 현재 더 절실한 게 문제가 많이 불거졌잖아요. 또 바둑으로서는 아주 사이는 좋거든요. 뭐 그 기업뿐만 아니라 바둑 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또 그런 면에서도 하면 이거는 뭐 이게 노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또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지. 한쪽으로서는 그냥 논다 하지만 민물에서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런 얘기라도 쉽게 풀리진 않느냐. 뭐 어차피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수단으로 바둑이 뭐 손으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지 이게 그렇고 그렇다면 뭐 바둑이 사실 그냥 논다 그러면 뭐 축구, 야구 모든 거 하지 말고 수영 그거 다 하지 말아야지. 말하자면 스포츠나 뭐라고는 다 말아야 되니까 본인도 사람이 이상은 먹고 살고 취미를 살려야 되는데 일만 하면 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그럼요.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어차피 취미나 자기 그 노는 걸로 스포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금도 축구 야구장에서 하지 불경기도 하지만 메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경기 나쁘니까 가지 마. 그거는 오히려 국민의 싸기를 죽이는 거고. 네. 바둑도 한 분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께서 이제 관심 분야가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게 이제 기보 저작권 예, 예. 문제죠.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에서 의원께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기보도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바둑진법 네. 개정안이 아마 그 일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태권도 이제 특별법이 있고 우리 진흥 이제 바둑 진흥이 없고 사실 세계적으로 최강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가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한 30년, 2, 30년 전부터 이제 세계 최강을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고, 뭐 지금은 조금씩 무게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런 종목이었는데, 또 바둑도 이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도 하고 있고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정부의 그 도움은 미흡하거든요. 예. 사실 그리고 또 그 한국기원이라는 그러니까 바둑계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미약하거든요, 솔직히 해서. 그렇잖아요. 단체 하나만 놓고 미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부에서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정법을 발휘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도 세계 최강을 또 근거하면서 세계적으로 사실 알려야 되고 또 알릴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특별법, 징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게 됐습니다. 기보 저작권을 통해서 이제 예. 기사들을 이제 보호하고 기보 저작권이 여태까지 아직 그 명문화되지 않았고 또 뭐 그게 누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 대북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엄연히 제작권에 나한테 있는데 남이 그걸 갖다 써가지고 돈을 번다, 뭐 한다, 이득이 죠. 그거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도 다 그 저작권에서 지불을 하는데 그 일종의 그래서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이득이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건 얼마든지 뭐 괜찮지만은 그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거는 안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그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기원에서 이제 통솔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사들의 도움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 저작권법은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이 기본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요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최국인 복지법도 네. 이제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설명 이제 주시죠. 사실 뭐 바둑계도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또 더불어서 문화와 체육인 내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느 업계나 톱 플러스는 괜찮아요. 어쨌든 뭐 좋다 나쁘고 떠나더라도 톱 플러스는 괜찮은데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살기가 힘들고 또 모든 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하다못해 뭐 최대 임금 뭐 6,000원이다 10,000원이다 하지만은 그보다도 못한 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 그러면 지금도 뭐든 뭐 보장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법이 지원법이라든가 그거 있지만 이 체육이나 문화인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어떤 평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성공하지 못했다 해서 그냥 아무 의료보험도 안 되고 연금도 안 되고 사실 뭐 어디 회사 다니고 뭐 몇십 년이라면 퇴직금이라 있지만 지금 체육이나 문화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몇십 년 종사하고 나왔을 때 최소한의 그 생활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문화복지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육은 그게 뭐 부자 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평생을 그 종사를 했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기간 동안 또 사회의 영웅이셨고 또 이제 어르신으로 활동해 오신 만큼 이제 근래에 흔치 않은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아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끝인사가 또 네. 뭐 이렇게 만나봐서 반갑고요. 네, 여러분께서 뭐 의료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해준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 바둑계나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기쁘게 해드렸으면 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둑계의 전설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새누리당 조인원 비례대표 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 사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